안녕하세요. 맘맘TV 최현정입니다. 랜선 상담소 오픈했고요. 같이 걱정해줄 생선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선 김동영이라고 합니다. 잘 지내셨죠? 뭐 그냥 숨만 쉬죠. 영상 보셨죠? 네, 영상 봤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링크 걸어서 보여줬는데 제가 생각보다 말을 잘한다. 머리 좀 잘라라. 자르셨네요. 네, 머리 잘랐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핸섬해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어때요? 이 상담소 이름을 지읍시다. 생각해오기로 했었잖아요. 네, 사전 회의도 잠깐 했잖아요. 네. 제가 후보로 생각한 거 먼저 말해볼게요. 네. 걱정 말아요 그대. 여러분, 걱정 말아요 그대를 코너명으로 쓰겠답니다. 이거 PD한테 까였죠. 네. 왜냐면 그 노래만 뜰 거다. 이걸로 검색하면. 피디님은 큰 그림을 보고 있어요. 저는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Don't worry baby, 줄여서 돈오베. 요즘에는 이렇게 딱 추각해서 하는 게 또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밀려가지고요. 돈업배로 일단 1회는 갑니다. 근데 알 수 없죠. 네.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그러니까 돈오베가 괜찮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돈오베라고 좀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도 안 나. 우리 돈업배로 가죠. 돈업배로 갑시다. 자, 그러면 돈워배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 사연이 꽤 도착했어요. 거짓말 말아요. 아니, 꽤라는 말은 제 기준에선 꽤 도착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이렇게 깊은 속 이야기를 하는 것, 꺼내는 것 자체가 뭘 믿고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하면 무척 감사한 것 같아요. 일단 그러게요. 만약에 제가 혼자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면 안 왔을 것 같아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생각해보자. 근데 물론 결론을 낼 수 없는 걸 아실 것 같아요. 어차피 다른 사람의 고민이라는 게 딱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걱정해주고 그 다음에 약간의 조언이나 생각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생선님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게 네. 대면 상담할 때 네. 상담 시작하는 첫날 반드시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네. 상담자이기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요. 답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문제라기보단 병이 있어서 저는 공황장애하고 우울증을 10여 년 앓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상담을 좀 받았었거든요, 오랫동안. 그분들이 내 문제를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과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연 보내온 거 읽어봤잖아요. 우리 진짜 되게 용기 내서 쓰신 것 같더라고요. 사연의 질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그 사연을 읽으면서 몰입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사연 잘 받았고요. 네, 제가 지금 뭐 답장을 바로바로는 못 드려도 간략하게라도 답장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답장도 보내주세요? 답장을 해야죠. 굉장히 그래서 친절하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너무 사연이 많으면 그게 불가능할 수 있는데 충분히 이게 가능할 만큼 사연 보내주시면 답도 해드립니다. 내 답장은 모두 드릴 거예요.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는 네. 이제 아나운서 아니잖아요. 저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냥 걱정인형 1? 걱정인형 2. 예, 저희는 걱정인형 1. 2입니다. 돈오배로 하는 이상 우리의 고객인 사연 1의 주인공은 베이비 1. 네, 베이비라고 칭하겠습니다. 우리의 베이비. 첫 번째 베이비 얘기부터 바로 가죠. 네, 첫 번째 베이비 사연은 제가 읽을까요? 네, 생소님이 해주시겠어요? 첫 번째 베이비입니다. 저는 생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의 생일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고아는 아닙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 태어난 날짜를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이거 제가 아무래도 읽어야 될까요, 계속? 네. 그래요? 예. 그것은 제 부모님께서 원하는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저의 성별을 실망하셔서 그 중요한 날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넘겨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 동안 부모님께 단 한 번도 딸아 생일 축하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초등부 선생님이 생일을 물어보시기에 엄마 내 생일은 언제야? 처음으로 제 생일을 물었습니다. 엄마의 대답은 우물쭈물. 몇 번의 물음 끝에 엄마는 엄마 언제로 할 거냐? 그냥 7월 8일로 하자잉? 7일 좋지 않냐? 라고 하셔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 나와 있는 날짜는 아버지께서 임의로 써내신 날짜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제가 결혼을 하여 저의 아이의 생일을 챙겨주다 문득 저의 생일에 대한 엄마와의 기억들이 스물스물 떠올라서 친정집에 갔을 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내 생일은 언제야? 7월에 태어난 거 진짜 맞아?
지어낸 날짜잖아. 에이, 생일? 글쎄다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아빠가 할란가? 아빠, 제 생일은 언제예요? 응? 뭐? 네 생일? 아유 내가 그걸 어찌한데. 야 생일은 엄마가 알지 어찌 나한테 물어보냐. 내가 낳았냐. 낳은 사람한테 물어봐라. 짧게 요약해서 썼지만 중간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제가 환영받지 못한 생명이었다는 것을. 아무튼 이 기구한 사연은 제 남편 빼고는 최현정님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사연입니다. 저는 여전히 부모님께 단 한 번도 생일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는데 자식을 낳고 자식의 생일을 챙겨줄 때마다 저의 생일조차 기억해주지 않았던 부모님이 너무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제가 부모님께 돌아가시기 전까지 꼭 듣고 싶은 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생일 축하한다, 또 하나는 미안하다입니다. 우리 첫 번째 베이비. 나는 생일을 모릅니다. 네. 부모님께 여쭤봐도 부모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임의로 생일을 정해주셨다. 남아선호 사상이 극심하셨던 부모님께서 첫째 딸을 두고 둘째는 아들을 기대했지만 딸이자 그렇다 해도 그에 대한 관련 기억을 이렇게 딱 깡그리 다 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좀 들죠.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분이 입양됐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여기에서는 고아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입양된 건 아니고 진짜 부모님이 맞으신 거죠. 아무리 원하던 아들이 안 나왔다고 해서 부모님이 생일이 문제가 아니고 언제 태어났는지를 모르신다는 게 과연 말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면 계절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일을 모르는 자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를테면 전쟁통에 태어나서 내 생일을 모른다. 그럴 수 있죠. 그때의 상황, 얼마나 정신 없었고 긴박하고 이런 중에 나왔을지 모든 걸로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현재도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부모에게 응당받아야 하는 사랑, 관심, 지지, 응원 이런 게 부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나 한이 맺혀 있고 그 섭섭한 마음 안에 그 생일이 이제 막 천착하게 되는 거죠. 생일조차 모르다니 내가 도대체 고아도 아닌데 난 뭐야. 그래서 저는 볼 때 이분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부모님이 문제예요. 부모님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책임감이 없어요. 자식한테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분한테 이야기하지 못했던 무슨 사연이 있을지도 있다고 생각해요. 최대한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걸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게 너무 소망이 간절하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철석같이 믿게 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A라는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해. 그래서 A라는 결과물을 위해서 죽도록 뛰어왔고 근데 A가 아니라 헐 B가 나왔네 결과가. 그럴 때 이게 너무 트라우마가 돼버려서 이게 너무 나에게 강력한 충격을 준 나머지 이 관련한 이 모든 기억이 그냥 하얗게 백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결과물이 그냥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였던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께 칭찬하고 뭐 지지, 위로 이런 거 받지 못하고 자라셔서 스스로 내면의 문제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이게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도 트라우마였던 거고 종류는 다르지만 이 우리 베이비한테도 이게 트라우마죠. 이게 어떻게 트라우마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정말 그리고 장기적인 트라우마지. 그래서 이분은 원하는 게 부모님께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자기가 가져왔던 트라우마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보답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해결에 하는 마침점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하고 진지하게 뭔가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고 이분 역시도 부모가 되셨잖아요. 이제는 동등한 입장에서 부모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부모를 바꿀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약간 회의적인 건 부모님과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책임하게 당연히 아들일 거라고만 믿었는데 아들이 아니어서 무척 실망한 나머지 내가 너를 귀하게 잘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니 미안하다. 뭐 이렇게라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부모님이었다면 진작에 대화가 이루어졌을 거다. 전 그 생각이에요. 많은 상담 현장에서 사실은 가장 흔한 이야기가 부모님의 어떠한 양육 방식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루저일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루저라고 제가 간단 뭉뚱그려 표현을 했는데 지금의 나의 이 부정적인 모습은 사실은 우리 부모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사실은 고백하자면 맞아요. 맞을 수 있죠. 그 말도 맞고 그럴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틱한 환경에서 자라나셨어요. 우리 베이비도.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어른이 되었어요. 아이일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우리의 그 세상이 되잖아요. 네. 이런 처우를 거부할 거야 라고 아무리 주장한다 해도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생명체였다면 이제 우리는 독립된 어른이잖아요. 네. 나는 이제 다 큰 어른이고 심지어 엄마 아빠보다 내가 힘이 더 세요. 그런데도 나는 그냥 그 어린아이일 때 내가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부당한 보살핌을 받아야 했던 그 어린이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지닌 채 그래서 나는 이 정도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제 나는 내 삶을 내가 꾸려가고 내가 더 큰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좀 세게 말하면 더 이상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어른이고 심지어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똑같은 역할을 네. 부모의 역할을 이제 내가 구현할 텐데 정말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확고한 의지와 노력 이걸 지금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만으로 네. 일단 저는 이 어려움을 한 걸음 벗어났다고 생각은 해요. 이분 부모님에 대해서 좀 우리 베이비가 저랑 되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다면 같이 험담하고 막 그랬을 텐데 모르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럴 순 없고 베이비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뭐라고 해야 될까 기대 같은 거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서서히 변해가는 거 오래 사시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인생에 대해서 뭔가 내려놓으시는 부분도 있고 예전에 마음속에 부유했던 그런 것들이 다 가라앉아가지고 차분해지거나 조금 더 현명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이 아마 올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생일이나 이런 자신에 대해서 별로 지지하거나 예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실 수도 있거든요. 나는 부모님에게 뭐 생일 축하한다, 미안하다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소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게 왜 소원이에요? 우리가 100만 번 해줄게요. 네. 근데 이분한테는 알아요. 이분한테 뭐 다른 사람의 생일 축하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나를 진심으로 너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었고 기쁨이었는지를 담아 생일 축하한다 라는 말 한마디 듣는다면 네. 내 이 여한이 조금은 녹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가 얼마나 귀한 생명체였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 미안하다 라는 이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게 얼마나 나에게 치유적인 느낌을 줄지 라고 상상하고 계시죠. 근데 아닐 거예요. 이 말을 하지도 않을 거며 한다 해도 내가 바라는 만큼의 정말 그 커다란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은 안 변하고 사람은 개개인이 그냥 자기의 깜냥만큼 살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부모라는 이유로 어쨌든 어쩔 수 없는 내 부모니까 내가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고 이것도 너무 거대한 폭력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 사연 읽었을 때 솔직한 마음은 진짜 부모님 너무했다. 만약에 제가 이분 우리 베이비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진짜 나중에 부모님한테 복수할 것 같아요. 어떤 게 복수예요? 생일 안 챙겨드릴 것 같아요. 똑같은 눈에는 눈. 그리고선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자주 안 찾아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안 보여드리고 내 새끼 안 보여주지.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라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유치하지만 한낱 어린아이가 아니고 부모의 그냥 딸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분도 이제 부모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냥 부모님한테 부모님도 느껴보라고 똑같이 생일 안 챙겨드리고 생일 축하한다 말 안 하고 생일 축하한다는 말 안 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게 생일 안 축하해요. 아니 그런 건 너무 유치하잖아요. 까먹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였지? 지나갔어요? 아 그렇구나. 뭐 이런 거. 부모님을 약간 좀 비아냥거리면서 안 그래도 깊은 고를 더 깊게 이제 파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부모님이 이제 힘 있을 때는 따라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좀 약해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봐주면 안 돼요. 우리 베이비가 느꼈던 그런 느낌을 조금이나마 알아차릴 수 있게 좀 섭섭하게 해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워낙 착해서 부모님에서 잘할 것 같아요. 네, 옆에 있으면 저는 좀 안아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거든요. 부모의 따뜻한 눈빛, 조건 없는 애정의 눈빛. 네. 밥이 아니라 그걸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나 부족했을지는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지금 글 안에서 느껴지는 거는 적어도 우리 베이비가 원한 것보단 많이 부족했겠다. 근데 또 읽어보면 이름하고 생일을 또 다른 날짜로 바꿔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자신의 생일을 모르는 형편없는 부모가 내 부모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게 들킬까봐, 알려질까봐 하시는 거잖아요. 이 와중에도 부모님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베이비가 가장 힘들어요. 저처럼 못된 베이비는 차라리 덜 힘들어요. 이를테면 아까 생선님 말한 것처럼 나를 이렇게 키웠어? 나도 똑같이 해준다. 아유 진짜 생일 나 까먹었거든? 이렇게 응징이라고 말해도 되나? 안 되지. 같은 방식으로 복수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안 힘들어요. 근데 우리 베이비는 이상적인 도덕적인 자아상을 지니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해줘야 하는 많은 걸 나에게 제공하지 않은 부모였지만 그럼에도 나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착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 베이비 진짜 좀 무심한 부모님 아래서 잘 크셨네요. 정말 마음 아팠던 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유형의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눈을 마주치고 경청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공감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의 바르고 반듯하게 살며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잖아. 이 5가지를 지닌 사람. 그리고 이런 5가지를 지닌 사람이 없어 요즘에.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지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안 그러고 막 나 비뚤어질 거야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니까? 자기가 그걸 당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닐까요?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우리 베이비 잘 컸어. 에이씨. 저희 녹화하는데 오세요. 저희가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7월 8일에 한번 2탄 찍을까요? 네, 이분 생일이 곧 아니지 다가오죠. 다음 달이죠. 그러면 저희가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릴게요. 우리 노래 못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못하시더라. 제가 이 사연 읽으면서 저는 맨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이분 그럼 어떻게 사주나 이런 거 어떻게 보지? 이런 걱정이 됐었어요. 사주나 그런 타로카드 매니아로서 좀 안타깝다. 이분은 별자리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쵸? 자신의 미래를 정말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사셨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예, 저의 1차원적인 생각이었고요. 근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는 어린 시절에 내가 그러한 것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었고 눈치를 많이 보는 뭐 이런 성격으로 형성됐을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되는, 잘라낼 수 있는 어른이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을 분명하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 랜선 상담소 돈워베 도놀이 베이비의 약자죠. 첫 번째 베이비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따뜻한 포옹은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메일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베이비들을 계속해서 랜선 상담소 돈워베에 모시겠습니다. 메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